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탈모 공약 어떻게 볼 것인가 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탈모 관련해서 공약을 발표해서 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14일에도 이걸 완전히 공식화해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심지어 중증 탈모 환자의 모발 이식까지 보험 적용을 해보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뭐 저도 뭐 탈모인이긴 하니까 좀 반가운 마음도 살짝 있었고요. 특히 20, 30대 성인 남성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번 공약 같은 경우에 좀 여러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 활동을 해왔던 상황에서 사실은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이처럼 폭발적인 시민들의 관심을 가진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번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 20, 30대 탈모인들의 반응이 뜨거운 이유가 지금은 탈모 치료제가 비보험이잖아요. 비급여라고 하죠. 아, 비급여. 그래서 약값을 100%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현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급여, 요양급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거를 비급여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누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이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령으로 정해지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비급여 대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적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탈모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냥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그리고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 질환. 이거는 비급여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이라기보다는 살다 보면 생기는, 또는 노화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봤던 거죠, 예전으로 보면.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병적 탈모가 있어요. 뭐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서 탈모가 생기다든가 원형 탈모증이라든가, 이거는 현재도 이제 병적 탈모는 보험종이 돼 있고요.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라는 게 결국 남성 유전형 탈모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비급여 대상인 거죠. 근데 이제 남성 유전형 탈모가 20, 30대에 오면 그걸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확장해 보면은 이 논란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과연 재정 규모와 무관하게 과연 이거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서 치료를 해줄 만한 거냐, 이런 좀 차원의 논점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보장해 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현재 재정 규모에서 우선순위가 과연 이게 될 수 있느냐. 지금 급한 게 많다는 거예요. 뭐 항암제라든가, 아니면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고가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되지 못했던 그런 의약품들, 이런 게 더 우선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은 또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논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임닥터 생각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공약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필수 치료는 아니에요. 생명의 위중성, 중증도에 있어서 필수 치료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건강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치료다, 단순 미용 치료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회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기준을 과연 의학적 기준만으로 나눌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도 있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는 거죠. 분명히 요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미용 치료와 다른 어떤 요소가 분명히 이 탈모에 있다는 거죠. 그 대인 관계를 맺고 사회 활동하는데 분명히 장애가 된다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도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검토해 볼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에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단순히 이제 의학적인 어떤 기준 또는 그 과거의 기준으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런 논의가 네. 수면 위로 올라왔다. 네. 이걸로도 조금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의미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높여보면 네. 이게 그럼 현실에서 가능한 거냐? 네. 이거 뭐 모퓰리즘 아니냐? 표를 얻기 위한 뭐 이런 그쵸.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한번 이게 현재 건강보험 제정에서 가능한 일인지 한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좀 생각해 볼게. 과연 그러면 이 공약을 낸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이게 바로 현실화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그 항목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요양급여에 대한 그 항목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건강보험 그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이미 비급여 대상이 딱 저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명시를 먼저 바꾸지 않고서는 결국은 이건 비급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건정심의 구성이 이제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에요. 네. 근데 크게 보면은 그 시민 측, 그 다음에 공익단체, 그 다음에 이제 의료계 8인씩 해서 총 25인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과연 이게 통과될 수 있느냐? 그래서 공익 측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현재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공약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의료계라든가 일부 그 거기에서 이거는 문제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통과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한번 넘어야 될 산이네요. 산이죠. 아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산을 넘게 되면은 절차에 따라서 이제 요양급여가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이 결정되고 그래서 실제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겠죠. 그럼 이 건정심을 통과하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탈모 이 부분을 급여로 하는 게 맞느냐 요것만 논란이 과연 되겠냐는 거죠. 그렇진 않겠죠. 결국은 파생되는 문제가 결국 많겠죠. 여기서 뭐냐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총체적 계획을 가지고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그 이전 정부도 해왔고요. 가령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증질환 보장성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해왔던 점이 있고, 그 다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케어 이러면서 또 확대된 계획을 해왔던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런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예산은 한정돼 있을 거고. 그러면 올해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죠? 이거에서 보면 지금 당장 나왔죠. 환자단체에서 항암제나 지금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은 탈모 약에 대한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것이 공약이지만 이걸 현실화시키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계획, 그다음 이거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잘 추스릴 수 있는 총체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계획을 내야만이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지 네. 탈모약 네. 보장성 강화가 네. 아니라 네. 전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큰 그림이 그려진 속에서 네.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야만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아까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이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이런 폭발적 관심이 과연 부정적이냐.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살리는 게 정치고 또 보장성 강화를 외쳤던 사람들의 역할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의 모습은 아주 포퓰리즘적 공약이지만 다음 정부의 의료 보장성 강화의 계획을 더 촉구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과연 이 그 후보 측이 뭐라고 할까요? 진정성이 드러날 거다. 만약 그런 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이건 포퓰리즘적 공약이죠. 그냥 모퓰리즘. 네, 모퓰리즘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만 해도 1년 예산 75조예요. 그렇죠. 네, 진짜 한 국가의 발전에 대한 이제 진지한 생각이 없이 표만 생각해서 저렇게 덜렁 얘기한다. 그건 정말 문제 있는 후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직은 뭐 정식적으로 어떻게 내왔는지 또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뭐 충분히 좀 생각해 볼 만한 공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공약 하나만 가지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건강보험은 확대돼야 되잖아요. 적용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적어도 다음 정부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청사진이 나오고 요거에 관해서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이 탈모도 건강보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논의수 순서는 맞지 않느냐. 네. 그리고 그랬을 때 좀 더 바람직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책적으로는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또 이 공약이 나온 맥락이 네, 뭐 소확행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뭐 이런 거라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뭐 효용성은 있다 이런 생각 들긴 해요. 사회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이제 큰 이야기보다는 직접적 자기에게 도움되는 작은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더 관심 갖고 행동도 유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작은 얘기를 가지고 이게 과연 금액으로 될까 말까 이런 식으로 논쟁을 벌이거나 또는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환자단체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환자단체 요구와 이 탈모의 적용을 원하는 이 20, 30대 요구를 대립시켜서 갈등시키는 식의 어떤 대립구도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뭐가 더 중요하냐 저는 이것만큼 소모적인 이야기는 없다고 봐요. 다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똑같이 인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서서히 풀어갈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야만이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게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정말 진짜 정치 아닌가. 아, 네, 정말 네.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를 과연 이 공약을 내는 후보가 할 거냐 또는 뭐 다른 후보가 할 거냐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는 더 관심 포인트입니다. 뭐 앞으로 또 많은 정책이나 공약이 나올 테니까 네. 또 그런 거 하나하나 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유권자로서. 네, 그리고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왜 필요한지 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또 시민의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임닥터와 함께 탈모 공약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임닥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단순히 탈모약 문제만이 아니라 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단초를 네. 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